잖아요. 자, 가는 니네 향가하고 시조의 설명이니까 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가에서 향가랑 시조를 이야기했고, 이제 나는 향가예요. 볼게요. 자, 충담사의 안민가라고 하는 이 향가는 향가 몇 개 중에 어느 정도 해석이 완료된 그리고 유명한 그런 향가가 돼요. 봐. 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원문이 아니야. 해석판이야. 니네는 원문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찾아본 적 있는 사람? 있을 리가. 아니, 다 찾아봤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야 외부에서 보겠지? 안민가는요, 안자는 편안한 안자예요. 민자는 백성민자.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가 안민가. 볼게요. 몇 줄짜리죠? 세봐요. 10줄입니다. 그럼 위에서 봤을 때 몇 구체라고 말을 해야 돼요? 10구체예요. 10구체고요. 위에 걸로 봤을 때 구성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니네도 거기를 4줄, 4줄, 2줄로 나눠보면 좀 이해할 때 편할 거야. 위에 4줄 묶고요. 중간 4줄 묶고요. 마지막 2줄을 묶으면 마지막 2줄의 시작이 뭐죠? 아으라고 돼 있지? 이게 위에서 뭐라 그랬죠? 낙구의 감탄사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쓰이는 아으라고 하는 건 시상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겠다. 위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되고요. 자, 봐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겠지? 근데 여기서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알겠지? 누가요? 백성이.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되게 유치한 표현법일 수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거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쓴 건 아닌 거 알 거예요.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때 당시 백성들은 좀 무지몽매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이나 신하 입장에서 보면 꾸물거리는 게 맞죠. 벌레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지면 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자, 백성들이 아무리 무지몽매하긴 하겠지만 백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이거 그 얘기야. 만약에 백성들이 내가 임금이나 신하가 다스리지 않아서 먹이지 않아서 이 땅을 버리고 만약에 딴 데로 간다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과 신하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안민가예요. 정리하죠.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 이게 주제가 되는 거겠지.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고 있지. 임금은 백성을 잘 먹여야 되고, 신하는 임금을 모필하면서 백성을 잘 먹여야 되고, 백성은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알면서 자기 할 일, 농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일 많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충담사는요, 스님이에요. 국가 스님에 가까운 분이고요. 신라시대 때 향가는 참고로 미리 얘기합시다.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향가는 뭘로 쓰였느냐? 향찰이라고 한 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라 노래란 의미예요. 근데 니네가 역사에서 알겠지만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죠? 신라야. 그럼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신라의 노래는 전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왜 없을까? 전해지는 게 거의 없어. 10 몇 개밖에 안 돼요. 왜 전해지지 않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왜?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전해지는 거는 제목만 전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향가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나온 것이냐? 삼국유사에 실린 것들이에요. 삼국유사 누가 썼죠? 고려시대 때 이런 스님이 썼잖아. 그러니까 삼국유사 중간에 살짝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발견을 하고 아 이게 신라 노래구나 알고 있는 거지. 어떤 노래집 형태로 남아 있는 건 없어요. 노래집에는 제목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죠. 나중에 향가 나오면 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다를 볼게요. 낭원군의 시조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평생에 자, 니네 그래 설명합시다.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제발 니네 1학년 때부터 좀 해봐라. 근데 매년 얘기해도 잘 안 하더라고. 봐요. 고전 시가랑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산문에는 고전 소설도 들어가고 수필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자, 이 둘은 니네 어렵냐 쉽냐? 왜 어렵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왜 어렵지?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주로 중세 국어 형태로 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렵지?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문항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통 문항은 쉬워요. 왜? 이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운데 얘까지 어렵게 낼 수 없다고. 그러면 니네 생각하는 거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이거 금방 풀어요? 얘는 쉬워. 뭐만 하면 돼요? 얘만 익히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익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숙달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숙달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자꾸 읽으면 돼요. 봐요. 평생에 일이 없어. 어렵냐 쉽냐?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돼요. 일이 없어. 물론 그 없어의 형태가 현대과 다르긴 하지만 편한 대로 읽어요. 산수간에 논일다가. 산수는 뭘까요? 산과 물이겠지. 간은 뭐예요? 간. 평생에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일이 없대요. 그 다음 산수간에 논일다가. 논일다라는 뜻은 아마 알겠지? 논일다는 뭐죠?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산수는 뭘까요? 산과 물이야. 간은 사이간자입니다. 뜻이 뭐죠 그럼? 내가 평생에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대요. 어디서 왔다 갔다 해요? 산과 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여기서 산수는 자연이겠지? 강호에 임자되니. 강호는 뭐죠? 강과 호수란 말이지. 뜻이 뭐예요? 강호에 임자가 됐대요. 누가요? 내가. 임자가 뭐죠? 주인. 강과 호수도 결국 자연 아니냐? 강과 호수의 주인이 됐더니 세상 일이 다 니제라. 이게 약간 니네 난 되게 쉽지만 니네 어려울 수 있는데 때려 맞춰봐요. 니제라 뭘까요? 분위기 잘 타봐. 평생에 일이 없어요. 자연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강호에 자연에 임자가 됐지. 그랬더니 세상의 일을 다 잊어랍니다. 잊어라. 그냥 읽으면 돼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읽어요? 그게 숙달이에요. 숙달. 그게 숙달입니다. 나라고 어떻게 알겠냐? 어떻다. 뭘까요? 그냥 어떻다야. 그냥 읽으면 돼. 어떻다. 지금 말로 하면 뭐 이런 거겠지만 뭐 이런 쓰진 않아. 쓰진 않지만 감탄사라는 거 알 수 있지. 아이고야 어떻구나. 뭐 이런 거겠죠. 강산풍어리. 강산풍어는 이것도 자연 아니냐? 귀벗인가 하노라. 기는 뭘까요? 이거 그야 그냥. 그 벗인가? 그리고 요 정도의 중세구는 알아두면 좋죠. 어떻게 읽으면 돼요? 지금 그냥 하루 읽으면 돼요. 하노라. 뜻이 뭐예요? 다시 봐 처음부터. 되게 쉬운 건데 내가 평생에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뭐 벼슬을 못했겠지. 일이 없어서 자연 속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었다. 강호의 임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강호의 자연 속의 임자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을 다 잊었구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은 뭘 것 같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좀 짜증나는 거, 번잡한 거, 아니면 부귀영화, 명예 다 포함될 수 있지. 이거를 어떻게 했대요? 다 잊어버렸다. 확실하게 잊어라 이렇게 갈게요. 물론 지금 이런 없지만 확실하게 갑시다. 잊었구나. 어떻다? 뭐 관계 있겠느냐? 관계 있겠느냐? 왜요?
나에게는 뭐가 있대요? 강산풍월이 나의 친구인가 하노라. 주제는 뭐죠?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아니냐? 이게 다예요. 어렵냐? 물론 어렵게 느끼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꾸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니네가 어려워하는 건 이해를 해. 하지만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요. 잘 봐. 이거는 정말로 해봐. 앞으로 한 6개월만 해봐요. 그러면 고전 시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전에 이거 사라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거나 있을 거야. 있는 사람. 고전 시가. 11종 문학.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들어야지. 왜 없지? 자,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필이랑 시나리오를 묶은 책이 하나 있다고. 5권짜리예요. 5권을 다 사면 두께가 이만큼 돼. 꽤 두꺼워. 한 권당 뭐 아주 싸진 것도 아니야. 다 하면 5, 6만 원 할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니네가 워낙 이걸 안 사기 때문에 전에는 출판사 한 서너 개씩 나왔는데 지금은 해법밖에 없어요. 니네도 그거 절판되기 전에 사는 게 맞을 거야. 니네 나를 안 사거든요. 물론 더 요약본이 있지만 요약본을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지금 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공부할 때 안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거 해석판이야. 번역본이에요. 원문이 나오면 니네가 이거를 읽을 수가 없다. 근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짜잘하게 설명 같은 게 붙어 있고 요 밑에 현대어 풀이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쪽에 여기 있는 문구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고요. 이쪽 페이지에는 안민가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있고요. 이쪽에는 간단한 형성평가가 나와 있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걸 읽고 이걸 읽어요. 그리고 이걸 읽어. 그리고 이거를 슬금슬금 읽어주고 이거를 간단하게 풀어봐요. 그럼 니네가 공부를 하면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니네가 공부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한 달에 고전시가 현대시를 한 권씩은 매일 풀어줘야 돼. 매달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다 보면 이게 한 5번은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볼 때마다 얘를 찾아보면 몇 번을 읽어요? 몇 번을 공부하게 돼요? 5번이야. 그러면 이게 대략 머리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니네가 눈으로 원문을 자꾸 보거든요. 얘를 보고 얘를 본단 말이지. 그러면 대략 이때 당시에 쓰던 말이 어떤 의미인가가 머릿속에 대략 들어가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안민가뿐이 아니라 니네가 가사도 배워본 적이 아마 없겠지? 근데 공부를 했어야 돼요. 삼위인곡이라든가 성미인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고전시가 한 70편 정도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 보는 것도 얼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랑 노력이랑 3개구나. 학습량이 필요하지. 이게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고전 산문도 그렇고요. 시도 그래요. 현대 소설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5개 중에 얘는 안 사도 돼요. 하지만 얘네 4개는 사서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사전 보고 공부하듯이. 얘는 일종의 사전이야. 안민가 나온 사전입니다. 근데 니네가 저게 없다. 그러면 나는 문학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니네가 어떻게 아냐? 알아요? 니네가 어떻게 아냐? 니네가 나만큼 아냐? 몰라.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떻게 공부할 거야? 수업 시간 가지고 되겠냐? 안 돼요. 한계가 있다고. 아무리 니네가 인강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겸사겸사 얘기해서 적어도 한 달에는요.
하나씩은 풀어줘야 돼. 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 그리고 더해서 뭘 또 풀어줘야 돼요? 비문학도 한 권 정도는 풀어줘야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들면 요거 묶어서 하나, 요거 묶어서 하나. 적어도 한 달에 3권씩은 풀어줘야죠. 물론 사실은 얘는 2개 푸는 게 맞아요. 한 달에. 근데 최소가 3권이야. 아니면 더 압축을 하면 내가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예요. 한 달에 요거 하나. 독서는 2권. 왜냐? 중요하니까. 근데 니네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른 거겠지? 아니야.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오겠지? 그쵸? 자, 이게 방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방법 자체는 되게 쉽다고. 근데 뭐가 어렵지? 이게 쉽겠냐? 국어 선생님들이 아무리 못난 선생님이라도 웬만한 고전 시간은 탁 보면 다 풀어요. 왜? 숱하게 했으니까. 적어도 10몇 년 동안 했잖아. 그러니까 금방 나온다고. 처음 보는 게 나와도 해요. 왜? 어쨌든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되게 쉽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는 우리만큼 이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의 10%라도 해야지. 언제까지요? 3학년 때까지는. 그게 안 되면 성적 나오는 거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안 오르는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하루에 지문 4개씩 푸나? 푸냐 안 푸냐? 안 풀겠지? 그러고서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겠지? 양이 중요합니다. 양. 확실히 양이에요. 야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만약에 니네가 IQ가 150이면 150이라면 요거를 적게 투자해도 돼요. 근데 걔네들도 투자는 해야 돼. 150 애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오지 않아. 근데 니네 중에 150은 아마 별로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요 IQ는 80에서 120까지는 똑같아요. IQ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노력입니다. 노력. 근데 보통 노력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양으로 열판이 나요. 요게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다음에 질을 따지는 거야. 근데 니는 요것도 안 따지고 안 따지잖아 보통. 보통 1학년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그래서 전국의 1학년들이 다 그 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면 부쩍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네 2학년 올라갈 때 꽤 많이 시작을 한다고. 3학년 올라갈 때요 다 해요. 그러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라고요? 지금. 좀 늦은 거야 사실은. 야, 내가 이 얘기 하지 않았냐 1학기 때? 했을 텐데 4, 5, 6 그때 막 욕하면서 했을걸? 근데 니네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없죠? 완전 처음 듣는 얘기 같지? 그래서 찍었어. 그래서 작정하고 지금 찍은 거야 이거. 현대시 마찬가지예요. 100편 정도 하면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얼추 된다고. 얘도요 50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와도 대략 어떻게 읽어야겠다가 나와. 얘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진짜 어려워. 얘는 니네가 어떻게 해도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유명한 거는. 얼마 안 돼. 방법 쉬워요. 방법 자체는 대단히 쉽지만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냐.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거기 있는 시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31번은 지난번에 했지? 했죠? 했냐 안 했냐? 풀었냐 안 풀었냐? 안 풀었나? 가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요. 1번 향가는 현재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이다. 근거 어딨죠? 몇 번째 단락? 거기 지난번에 했던 거 그 다음 단락에 나오잖아.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봐.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은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흥과 대구화상이 간행했다는 향가지 3대목도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3대목이 향가가 잔뜩 실렸다는 건데 3대목이란 책 제목만 전해지지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거가 전해지면 되게 의미가 큰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1번 맞죠? 2번 향가의 사구체는 초기 형태에 해당한다. 이거 어디 나와요? 첫 단락이 몇 번째 줄이요? 첫 단락이 어디요? 네 번째 줄에 초기의 사구체 나와 있고요.
3번 향가와 달리 시조는 지금까지 작품 창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4번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데 적합했다. 근거 찾아봐요. 어딨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봐. 반면 시작하는 거 보세요. 고려 말에 발생한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 융성한 시조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5번이요.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거 조금 전에 읽은 그 다음 봐봐. 조선 후기 시조는 후기입니다.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까지 가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볼까? 하나 더 다시 얘기할게요. 언제나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합시다. 전기 시조는 주로 누가 썼다고? 기억나는 대로 주로 양반이랑 누가 쓰죠? 양반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기생들. 그러다가 이게 후기로 가요. 후기로 가는데 계속 시조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여전히 양반이랑 기생은 시조를 쓴단 말이지. 근데 니네가 알고 있을까?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 뭐죠? 큰 거?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묶어서 보면 돼요.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걸 겪으면서 뭐가 변하느냐?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뭐가 나오죠? 실학도 나타나고요. 그런 것도 모두 있죠. 서양 문명도 들어오지. 중국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니네만 써? 나도 쓸 거야. 근데 시조는 한 45자밖에 안 돼. 45자로 평가를 하고 내용을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압축을 해야 되고 함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편한 대로 써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길게 써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사설시조라고 하지. 그래서 사설시조는 주로 누가 써요? 주로 백성들이 써요. 하나 질문. 양반들은 사설시조를 쓸까 안 쓸까? 쓸 이유가 없죠. 왜? 쓰면 뭐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니까 안 쓴다고. 근데 양반들도 시조 하나만 가지고 말하기 힘들어요. 너무 짧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조를 부풀려요. 어떻게 해요? 연속으로 여러 개를 써요. 그게 연시조야. 알아둡시다, 이 관계를. 자, 또 하나. 주로 양반들이 다룬 주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양반이니까 충, 효, 학문 뭐 이런 거. 백성들은 주로 뭘까요? 사랑 아니면 양반 짜증나 풍자. 주로 이런 겁니다. 지금 니네 읽은 거 그런 거 나왔죠? 다시 봐. 마지막 가의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조의 관계를 잘 보면 나중에 좀 쓸만합니다. 나중에 또 가사도 얘기할 거야. 전기하고 후기의 차이. 왜 양반들은 이걸 안 쓰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주로 사설시조는 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로 미상이에요. 왜? 누가 썼으니까? 백성들이니까. 주로 시조나 연시조는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명확하다고. 이거 누구 거래요? 낭원군 나와 있지? 사설시조는 주로 작자 미상이야. 참고로 알아둡시다. 31번은 5번이에요. 32번 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 나의 442 형태는 다의 초중 종의 3단 구성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 맞지? 나의 아은은 전승 측면의 다의 어떻다. 영향관계 본문에 있던 거예요. 3번. 다의 사음보 율격은 나에서 4구가 반복된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한 번 더. 음보라고 하는 거는 말의 걸음걸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시조는 보통 사음보예요. 덩어리가 4개, 덩어리가 4개, 덩어리가 4개. 근데 향가는 4개, 4개, 2개 아니냐? 다른 얘기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다의 종장의 주제가 제시된 건 나의 99, 19의 주제가 제시된 것 동일한 방식이다. 영향받았다고 이야기했고요. 나다의 형식은 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겠지. 좋아요. 33번. 기역은 임금이고요. 니은은 임자예요. 그러면 그래 기역이 백성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니은이 벗은 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2번. 기역은 이 땅에 있고 니은은 산수간에 있다. 맞죠? 기역은 임금이랑 신하랑 백성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이 땅이겠지. 그 다음에 임자 되니 나잖아요. 나를 임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호에 있다. 맞지? 강호가 산수간 똑같은 얘기잖아요. 2번이에요. 3번은 둘 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요. 4번에 대상의 부재 괴로워하는 거 둘 다 아닙니다. 이거 사랑 얘기 아니고요. 5번 만족한다. 만족하는 거는 누구일까요? 니은. 그럼 기역은 만족해요? 안 해요? 몰라요. 정확히 얘기합시다.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 답은 2번. 자, 34번 볼게요. 보기는 가의 안민이 나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A,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3번 고르고 넘어갈게요. D는 B, C에게 A가 당부하는 것이다. 이게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면 이야기가 넘어갈까? 자신의 본분을 행한 이게 B와 C에게 A가 당부해. 임금이 신하하고 백성에게 야 니네 똑바로 해. 왜 틀리죠? 왜 틀리지? 임금도 해야지. 임금도 해야죠. 임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야. 마지막 35번은 표시를 좀 해두세요. 니네가 꽤 많이 틀리는 건데 사실은 되게 쉬워. 쉬운데 니네가 많이 틀리더라고. 봐.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 질문할게요. 정치 참여 금지가 초장, 중장, 종장 중에 뭐랑 관계 있지? 맞춰봐요. 초, 중, 종 어디?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 중이요? 중일 리가. 초장에 뭐죠? 그래, 평생의 일이 없는 거지. 직접 연결이에요. 왜 평생의 일이 없었을까? 왕족이었으니까. 왕족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물론 한 왕족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이 있었겠지? 그쵸?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버타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 아 그래 나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낭원군 생각이었잖아요. 이제 봐. 1번.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의 일로 표현하였다. 뭐가 틀려요? 낭원군이 노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야.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평생의 일이 없는 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하면 맞죠. 2번.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이게 나와 안 나와? 몰라요. 모릅니다. 안 나와. 몰라. 산수간에 논일다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임자되니 이게 야 왕족의 역할이면 뭘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건 애매한데 더 확실한 거 의지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아니야. 그냥 강호에 사는 것 뿐이야. 이 의지가 도저히 안 돼요. 3번 안 되고요. 왕족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 어떻다? 아무렇게나 어떠냐? 뭐 어때? 맞죠? 답은 4번이에요. 5번엔 뭐가 틀렸을까요? 잘 찾아봐요. 틀린 거에 X표 쳐봐. 정확히.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화를 벗하는 것에 드러냈다. 뭐가 틀렸을까요? 정확히요. 어디에 X표 치면 될까? 하고자입니다. 하고자. 함께 하고자 하는 이잖아요. 이걸 지워버리면 돼요. 하고자라고 하는 건 내 의지라고. 함께 하는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는으로 가면 돼. 난 지금 함께 하기는 해. 근데 함께 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왜?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틀린 거에 정확히 다 지우면 안 돼요. 함께 하는 마음을
강산풍화를 버타는 것을 드러냈다 하면 맞아요. 요거만 지우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이요. 김재원아 끊고 갈게요.